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찾아다니는지. 그 순간 금자의 등줄기를 차가운 전류가 스쳤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남자는 누군데? 누가 우리 진우를 데려간 거예요. 금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언니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졌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미용실 문을 열면 파마향 냄새와 함께 따뜻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윤금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8배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단골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며 금자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금자씨. 요새 진우 녀석은 잘 지내요? 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6살인데 말은 10살처럼 해대요.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동네 사람들은 금자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 본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금자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선영. 금자보다 3살 위인 언니였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영원히 45의 모습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15년 전 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언니와 통화했을 때 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정신도 맑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금자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경찰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냉정했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들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금자가 다시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처리됐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언니는 술을 안 마셔요. 뭔가 잘못됐어요. 유가족 심정은 이해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형사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진실을 덮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남은 가족마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언니가 떠나고 남은 건 6살짜리 조카 진우뿐이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떠나버렸고 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진우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유치원에서 돌아온 진우가 활짝 웃으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우는 금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언니의 눈빛과 웃음을 그대로 닮은 아이. 진우를 볼 때마다 금자는 언니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사진 숙제 내주셨어. 우리 동네 예쁜 곳 찍어오래. 진우는 가방에서 작은 어린이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금자가 지난달 생일 선물로 사준 카메라였습니다.
진우는 그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며 이것저것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모랑 같이 공원 갈까? 좋아. 미용실 문을 닫고 금자는 진우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꽃도 찍고 나무도 찍었습니다. 금자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 한켠에는 늘 언니가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사건 기록이 그렇게 빨리 종결되었을까? 금자는 이 의문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진우는 오늘 찍은 사진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진우가 잠든 후 금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아직도 진실을 밝혀주지 못했어. 그렇게 금자의 하루는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자는 진우와 함께 사진 숙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진우의 카메라를 올려놓고 금자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공원의 꽃, 하늘을 나는 비둘기, 놀이터의 그네. 진우의 순수한 시선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모, 이 사진 어때? 내가 제일 잘 찍은 거야. 진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진은 공원 입구 쪽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시선은 사진 속 한 장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크고 화려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옆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한로펌 김민준 변호사 개업 축하.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민준. 이 이름을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찰서 복도 끝에서 봤던 검은 양복의 남자.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경찰과 대화하던 그 사람. 그때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와 옷차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진우야, 이 사진 언제 찍었어? 어제 공원 갈 때. 공원 앞에 사람들 많았잖아. 꽃도 많고 예뻐서 찍었어. 금자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검사. 그렇습니다. 15년 전 그 남자도 검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왜 그래? 아파? 아니야, 괜찮아. 진우는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이모가 사진 정리해 줄게.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금자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의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금자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의의 검사 김민준, 로펌 개혁, 약자편의 선 법조인, 부패와 맞서 싸운 검사 출신 변호사. 모든 기사가 김민준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김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눈에는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손을 떨며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언니의 사고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확인서, 사망진단서, 경찰 조사 기록 사본. 금자는 15년 동안 이 서류들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넘기던 금자의 눈에 담당 형사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철수, 당시 사건을 종결시킨 형사였습니다. 금자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철수 형사를 검색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진우가 잠든 후에도 금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김민준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언니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왜 검사가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났을까?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일찍 미용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곧장 옛날 언니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서는 예전보다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금자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저 15년 전 교통사고 사건 자료를 열람하고 싶은데요. 민원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보관 기한이 지났거든요. 그럼 담당했던 형사님은요? 이철수 형사님이요. 이철수 형사님은 5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고요. 금자는 막막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금자는 경찰서를 나서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봤던 검은 양복의 남자와 형사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쯤이었을까? 복도 끝에서 두 명의 형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김민준 변호사 기사 많이 나오던데 예전에 검사 시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나? 맞아. 근데 소문 들었어? 그 사람 손 거친 사건 중에 이상한 것들 많았대. 증거인멸이나 축소 같은 거. 쉿, 조용히 해. 그 사람 백 있는 거 모르냐? 괜히 건드렸다간 우리가 당해. 두 형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금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 축소, 15년 전 언니의 사건도 그렇게 처리된 걸까? 금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진우가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개업식 사진일 뿐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금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금자는 노트북을 켜고 김민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담당했던 사건들, 인터뷰 기사들,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면을 들여다보던 금자는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15년 전 언니가 사고를 당한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김민준이 담당한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진우를 위해서라도, 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금자는 며칠 동안 김민준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로펌 위치, 출근 시간, 자주 가는 식당까지. 금자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언니를 향한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는 김민준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김민준이 자주 간다는 고급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고 김민준이 내렸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금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경찰서 복도에서 봤던 바로 그 냉정한 분위기. 김민준은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증거도 없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금자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노트에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민주는 15년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였습니다. 당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고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갑자기 검사직을 그만두고 로펌을 차렸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더 자유롭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금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모 뭐해?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황급히 노트를 덮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모 일기 쓰는 거야. 일기? 나도 유치원에서 그림 일기 써. 이모도 그림 그려? 응, 그럼. 나중에 이모가 그려줄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금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이 일을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 너무 어린아이가 알기에는 너무 무겁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미용실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머리를 말리던 금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창이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요새 좀 피곤해서요. 금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 차는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봤던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금자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금자는 창밖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자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다가가려는 순간 차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금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금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금자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찾아다니는지. 조카 진우 예쁜 아이더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금자는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우를 언급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누군가 금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진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낯선 사람이 진우를 찾아오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세상이 워낙 위험해서요. 유치원을 나온 금자는 경찰서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이었습니다. 금자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15년 전 신문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언니가 사고를 당한 날짜를 입력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독사고, 40대 여성 사망. 기사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기사 아래 작은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 도로 지나갔는데 다른 차량이 있었음. 경찰 조사는 엉터리.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확인했지만 이미 탈퇴한 계정이었습니다. 금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금자의 집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봉투도 평범한 흰색이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두세요. 금자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협박은 계속되었지만 금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협박이 들어온다는 것은 금자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금자는 진우가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금자는 노트북을 열고 김민준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자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밤 김민준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잠은 부족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금자는 미용실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에 검은 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금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금자의 시선은 자꾸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자에게 경고하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금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진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한 금자는 진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장 먼저 뛰어나오던 진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진우 어디 있어요? 아, 진우요? 조금 전에 가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온 건데요. 아니에요. 30분 전쯤 친척분이 오셔서 데려가셨어요. 정장 입은 남자분이었는데 진우 이모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우에게 이모부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선생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목소리도 차갑고요. 근데 진우가 아는 분 아니었나요? 금자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조카가 납치됐어요. 낯선 남자가 유치원에서 데려갔어요. 침착하세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자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친척이라고 신분을 밝혔다면 납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이 데려가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우한테는 저밖에 없어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일단 출동은 하겠지만
명확한 납치 정황이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혹시 아이가 연락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금자는 다시 일어나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놀이터, 편의점. 진우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금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진우는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진우가 정리해둔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이모가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금자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진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유일한 아들을, 금자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민준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협박 전화, 감시, 그리고 이제 진우의 실종.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꼭 쥐고 진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금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일어나 서랍에서 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진우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진우를 찾고 언니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금자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직 48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가족 간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납치예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럼 수사하겠습니다. 금자는 경찰서를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진우의 카메라를 다시 꺼냈습니다. 메모리 칩을 확인하려는 순간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메모리 칩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야? 금자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침입해서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자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문틈 아래에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로펌 김민준. 금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가 진우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가 메모리 칩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자는 명함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진우를 구해야 했습니다. 금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김민준의 로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금자는 참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금자는 멈췄습니다. 직접 전화하면 오히려 진우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금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우를 안전하게 구하고 김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금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니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금자는 한 번도 그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어딘가 남아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금자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막연한 추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금자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15년 전 언니의 차를 정비했던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서였습니다. 사장님, 15년 전에 여기서 차 정비하신 분 기록 남아있나요? 정비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없어요. 다 폐기됐죠. 블랙박스 영상은요? 혹시 보관하고 계신 거 없나요? 그건 경찰이 다 가져갔을 텐데요. 우리는 손댈 수도 없었어요. 금자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계획적으로 지워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자는 정비소를 나와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금자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윤선영 씨 동생 아니세요? 금자는 돌아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 정비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윤선영 씨 차 정비한 적 있어요. 금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일 기억하세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금자는 남자를 따라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찰이 차를 가져간 후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가져갔는데 며칠 후 정장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혹시 영상 복사본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사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협박조로 말하더라고요. 입 다물라고. 금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차를 정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브레이크 라인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손댄 것처럼요.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근데 경찰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조사도 안 하고요.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는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혹시 그때 찾아온 남자들 얼굴 기억하세요? 한 명은 기억나요. 인상이 강렬해서요. 키가 크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나중에 우연히 뉴스에서 봤는데 검사더라고요. 이름이 김민준인가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금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언니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1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 무섭거든요. 하지만 양심에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금자는 남자의 연락처를 받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증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모리칩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언니의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김민준이 시켰습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 방송국 이수진 PD를 찾아가세요.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자는 메모리 칩을 손에 쥐고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 블랙박스 영상일까요? 누가 보낸 것일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금자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칩을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도로 상황이 보였습니다. 언니의 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차량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차가 언니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언니의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금자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리자 뒷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선명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그 남자는 언니의 차를 확인하고는 재빨리 떠났습니다. 금자는 영상을 멈추고 그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었지만 금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진우가 찍은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체격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금자는 영상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이 증거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쪽지에 적힌 이수진 PD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금자는 인터넷으로 이수진을 검색했습니다. 이수진은 유명 시사 프로그램의 PD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금자는 방송국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PD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5년 전 살인 사건 증거가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금자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수진은 1시간 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금자는 전화를 끊고 메모리 칩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1시간 후 금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금자 씨 맞으시죠? 저는 이수진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자리에 앉으며 금자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금자의 눈에는 절박함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에서 15년 전 살인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의 죽음, 검은 양복의 남자, 김민준, 사라진 증거들, 그리고 진우의 실종까지. 이수진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메모리 칩을 꺼내자 이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거죠? 네. 며칠 전에 익명으로 받았어요. 언니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이수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근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쪽지에 당신을 찾아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김민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제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는 워낙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정말 방송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김민준의 배경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추가 증거나 증인이 필요해요. 금자는 정비소에서 만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증인은 있어요. 당시 언니 차를 정비했던 사람인데 브레이크가 조작됐다는 걸 봤대요. 그리고 김민준이 직접 찾아와서 협박했다고도 했어요. 이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 있으세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최대한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조카 진우를 먼저 찾아주세요. 김민준이 데려간 게 확실해요. 진우가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방송할 수 없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경찰 일이지만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김민준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금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진지하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일어서며 금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카분 꼭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밝힐 거고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수진이 떠난 후 금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금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을 알아챌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서둘러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금자는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15년 전 윤선영 씨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금자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이철수 형사는 이미 퇴직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찾아오신 거죠?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15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최민수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전 저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선영 씨가 살해당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민준의 압력 때문에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 조카를 구하고 싶어서요. 진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금자는 최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우가 어디 있어요? 김민준의 별장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당장 가야 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PD한테도 연락하세요. 우리에게 증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이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 한 명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시간 후 금자와 최민수 그리고 이수진과 박 형사가 모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차에 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직접 맞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무섭지 않을까요? 이모를 찾고 있을까요? 금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최민수의 말에 금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쪽으로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경비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영장은 없지만 아동 안전을 이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자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박 형사가 경비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금자는 차 안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10분쯤 지났을까? 박 형사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금자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박 형사가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자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금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진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금자를 보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이모, 진우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금자는 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모가 안 와서 무서웠어요. 미안해. 이모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이모가 데려갈게.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로군요. 금자는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자는 진우를 뒤로 숨기며 김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김민준이죠? 그렇습니다. 윤금자 씨, 참 끈질기시네요. 경고했는데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 언니를 죽인 게 당신이죠?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없다면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다 봤어요. 당신이 언니 차를 들이받는 장면까지요. 김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영상은 진작에 폐기했는데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게 만들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순진하시네요. 이 세상은 정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돌아가죠. 그때 최민수와 박 형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아동 약취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민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약취요? 제가 조카를 잠깐 돌봐준 것뿐인데요. 윤금자 씨가 동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한 적 없어요. 당신이 협박하고 강제로 데려간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는요? 제 변호사가 이 정도는 쉽게 무마할 겁니다. 박 형사는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김민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들어온 당신들이 오히려 불법 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여러 곳에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당시 제 언니 차를 정비했던 사람이요. 당신이 협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김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일이니까요. 증거 능력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금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당신이 방금 한 말들 전부 증거가 될 겁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저를 압박해서 사건을 축소시킨 것까지 전부 밝히겠습니다. 최 형사, 자네도 공범이었잖나. 자네 커리어도 끝장날 텐데. 상관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김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촬영 기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 인터뷰하시겠습니까? 김민준은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진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15년 전 윤선영 씨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과 영상 증거가 있는데요. 노 코멘트입니다. 당장 카메라 꺼요. 그럼 진우군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요? 왜 6살 아이를 이곳에 데려온 겁니까?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것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제 순순히 따라오시죠.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됩니다. 김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끌려가기 전 금자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이겼군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내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결국 그들과 싸워야 할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진실이 있으니까요. 김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끌려갔습니다. 방에는 금자와 진우 그리고 최민수와 이수진만 남았습니다. 금자는 진우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모,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이제 다 괜찮아.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손을 꽉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금자의 속삭임은 아침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금자는 미용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파마향 냄새 사이로 봄꽃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최민수의 증언, 그리고 정비공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정의의 검사라고 불렸던 남자의 추락, 1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첫 공판에서 김민주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아무리 애를 써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금자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민준도 금자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준이 당시 맡았던 다른 사건의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사 시절 그는 권력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윤선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선영은 우연히 김민준의 비리를 목격했고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김민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윤선영 씨를 죽인 것도 증거를 없앤 것도 모두 저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비리가 밝혀질까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 제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금자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놓아졌습니다. 이수진의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권력형 범죄와 증거인멸의 실태를 고발했고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금자의 용기를 칭찬했고 진우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금자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미용실은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자를 보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금자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진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우는 예전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봐. 오늘 그린 거야.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자였고 다른 하나는 진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뭐야? 엄마랑 할머니야.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대. 선생님이 그러셨어. 금자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진우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모도 별이 될 거야? 응, 한참 뒤에. 지금은 진우랑 함께 있어야지.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금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금자는 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지만 금자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소중했습니다. 진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이모,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뭘로? 그림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전시회에 내자고 하셨어. 우리 진우 대단한데? 이모가 액자 만들어줄까? 좋아. 진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자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건을 겪으며 금자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무게, 용기의 가치,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 밤이 깊어지고 진우가 잠든 후 금자는 거실에 앉아 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진우는 내가 잘 키울게. 언니가 못 본 진우의 성장을 내가 대신 지켜볼게. 그리고 언니 정말 미안했어. 15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동생아. 고마워.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금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금자는 당당했습니다. 언니 앞에서도, 진우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 앞에서도.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왔어. 진우도 데려왔어. 진우가 금자 옆에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야 진우야. 이모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 엄마가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다 알아. 나도 엄마 사랑해. 금자는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가자, 진우야. 응. 무덤을 떠나며 금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금자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언니. 그리고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와 진우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진실과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미용실 문을 열며 금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진우를 잘 키우고 언니가 보지 못한 미래를 대신 봐주겠다고. 그리고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금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